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풍천소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97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많이 했죠. 이번 시간에는 93과 64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자, 93. 자, 한자를 보면은 여탈복, 부처반목, 즉 수레의 바퀴살이 벗겨지니 부처반목, 부부가 반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활, 부처반목 불능정실야. 부처반목은 집안을 바로잡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93은 양강이죠. 양강, 바른 자리죠. 정의. 근데 상구하는 적응이죠. 적응. 그리고 일반적으로 93은 세 번째 있는 삼위는 교만한 자리라고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은 삼위는 교만한 자리이다. 양강 정의이고 상구와 정응하지는 않는다. 여탈복의 의미를 수레의 바퀴살이 빠져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바퀴가 양쪽 축이 맞아서 서로 협력해서 나가는데 이 여탈복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서로 돕는 관계가 파탄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비유에서 바퀴살과 부부, 부처가 신랑과 남편이 서로 반목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바퀴살이 빠진 걸 부부의 상관성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양자의 관계성에 대한 의미가 또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불능정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이 효를 설명하시길 역사적으로 문왕이 폭군 주왕의 의심을 받아 이제 문왕 스스로가 선제적인 공격을 피하려고 동선이 커서는 안 되고 반드시 힘을 조금씩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시기에 이제 개혁 세력들 사이에 의견이 조금 충돌이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꾸 이제 계속 이제 개혁 세력과 적폐, 주왕의 폭정 속에서 문왕이 슬기롭게 풍천소축 조금씩 축적하면서 힘을 도모하는 이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황태현 교수님께서 계속 설명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역사에 관한 이 부분은 저번에 중택태 두 번째 시간에 한번 쫙 일변했습니다. 주역 64개 노트 정리, 중국 역사 해가지고 44번째 노트 정리에 했으니까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또 보면은 물상이 조금 더 풍부하게 이해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93은 이렇게 부처 반목이 일어난 갈등의 시절, 조금 어려운 시절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4는 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부, 혈거, 적출, 무구. 믿음이 있으면 피 흘리는 일은 없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출, 허물이 없으리라. 상활, 유부적출, 상합지야. 유부적출은 위와 뜻이 합해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64는 바른 자리죠. 그리고 초구 양강과 정응이죠. 즉 음효의 제자리로서 초효와 정응한다. 사위는 신하의 자리로서 일본 신하의 자리는 군위 바로 및 여러가지 국사 대사를 많이 이야기한 일을 처리를 하니까 아무래도 신하의 자리다 보니까 또 신하의 자리는 걱정이 많은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적출을 두려움이 나가는 것, 해소되는, 즉 두려운 상황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치청 교수님은 이 상황을 피를 보는 재앙을 피하고 우한을 없애며 두려운 마음을 떠나보내면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효를 받았을 때 이 혈을 어떻게 제거하는가, 적출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전략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닥뜨릴 때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황태현 교수님 똑같이 설명하시길 문왕이 주왕에게 사로잡힌 몸이 되어서 한동안 폭군 주왕을 따름으로써 두려움을 해소한 고사를 이 육사효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육사에 대한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3. 여탈복
부처반목, 상활, 부처반목, 불능, 정실야. 수레에서 복토가 벗겨질 것이다. 지아비와 아내 사이에 반목이 있을 것이다. 상활, 지아비와 아내 사이에 반목이 있는 것은 불능, 정실야. 가정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탈복, 수레의 복토, 바퀴가 벗겨진다는 의미로 보면은 여기에 최초의 풍천서주 본계가 있습니다. 이 본계는 상옥계를 해보면은 이렇게 상계를 이렇게 쭉 하고 하계를 이렇게 2, 3, 4로 하면은 결국엔 화택규가 되죠. 이 화택규의 모계는 내천대장입니다. 그래, 내천대장 전체를 보면은 상계가 이렇게 진의 길이 나오죠. 진의 길에 건의 수레가 있는데 건의 수레가 하나, 둘, 셋, 바퀴가 3개 있는 건의 수레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세 번째 효가 이렇게 음이 되면서 바퀴가 하나 빠져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 되니까 화택규 시절에는 이렇게 감의 험난함이 있고, 그 다음에 리의 뚝이 있어서 나아가는 게 어려운 상황이 도출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천대장께는 이제 여기가 내천대장이죠. 건의 수레가 힘차게 진의 길을 나아가는데 가로막힘이 없었죠. 이렇게 가로막힘이 없죠. 중간에. 근데 세계강, 학계의 세계강이 강의 수레바퀴라고 이야기하는데 추이를 하게 되면 한 개의 강이 벗겨져서 수레가 바퀴가 빠지니까 여탈폭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의 수레에 재앙이 많으니 바퀴살이 빠진다 합니다. 즉 이렇게 감의 험난함이 규 가운데 있고 리의 뚝이 앞에 있으니 이렇게 리의 뚝이 앞에 있으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험난한 상황이 나온다 합니다. 그리고 화택규 자체가 상계는 화, 불이고 밑에는 학계, 태는 연못도 되니까 서로 또 어긋나게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 신랑과 남편이 서로 반목한다는 의미를 여기가 풍천서축 본계면은 상옥계를 취하면은 똑같습니다. 화택규가 되는데 이 화택규는 기본적으로 풍택중부라는 또 다른 그 화택규의 모계로부터인데 풍택중부 이 전체를 자세히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중부계를 여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풍택중부를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서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제일 처음에는 간의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학계는 태의 아내가 이렇게 있는 거죠. 똑같이 두 번째를 보면은 이렇게 진의 손의 아내가 있고 또 여기는 진의 남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이래 있다가 이렇게 서로 대리에서 만나 있어서 화목하게 잘 있는 상황인데 이게 4가 5로 가는 추이가 되면은 화택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위에도 눈, 아래도 눈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가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가시가 하나 있고 서로 이렇게 감수가 있어서 의심하는 형국이 생기니까 이제 부처가 처와 신랑이 반목하는 그런 상황이 납니다. 즉 화택규로 변하면은 추이를 하게 되면은 두 눈 사이에 하나의 가시가 있어서 가시가 있고 또 그게 감의 의심이 되니까 비록 그 신랑과 처가 서로 바라보고 있다 의심하는 상황이 나오니까 부처 반목의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능정실야는 그 집안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계가 지금 상옥계가 화택규죠. 상옥계가 화택규인데 이 규계는 기본적으로 뒤집으면은 풍화가인이 됩니다. 즉 여기 보면은 여기 최초에 여기에 화택규가 있는데 이 화택규가 있죠. 화택규는 어째 보면은 풍화가인 이렇게 뒤집은 거죠. 여기가 위에 있던 풍이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던 태가 이렇게 뒤집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면은 여기에 눈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밑에서 보면은 여기에 풍이 되죠. 그래 화가인이 되는 거죠. 풍화가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풍화가인에서 이렇게 효변하게 되면은 간의 문이 있고
리의 담장이 있어서 풍화가인이 되면 집안이 반듯하게 간의 문이 있고 가실이 단정하게 이렇게 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규가 되면은 뒤집히지면은 기본적으로 설명하시기를 규께는 풍택중부에서 왔는데 이 풍택중부 상계 풍이 사가 오러 가면은 어그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인계로부터 뒤집어지니 이는 불능정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렵죠, 이 부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보면은 이렇게 가인계는 남녀가 바르고 가법이 엄격하게 있는데 규는 그게 다 망가진다. 그래서 불능정실, 집안을 바르게 이제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화택규를 뒤집어서 위에서 바라보니까 풍화가인이 되는 거죠. 풍화가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꼼꼼히 혼자서 이렇게 보시면은 잘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호계가 계속 나오는데 상호계를 인정할 건가 부정할 건가의 문제는 53번째 노트 정리에 정리를 또 한번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육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육사는 함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유부, 혈거, 적출, 무구, 상활, 유부, 적출, 상합지야. 어혈의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내보내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어혈에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상합지야, 위와 뜻이 합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혈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해서 유부혈, 이 거를 같이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잘라가지고 유부를 나누고 혈거를 나누고 적출을 나누고 무구를 다 나눠가지고 해석을 다산하십니다. 자, 여기에 풍천서축 본계가 바뀌면 중천근이 있는데 이 풍천서축 본계 자체가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은 여기에 감 위에 병을 치료하는 손이 있죠. 약초가 있는 거죠. 즉 감 위에 이미 그 풍천서축 안에 손의 약초가 있어서 병을 치료하는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풍천서축 이 본계가 상옥계가 되면은 화택규가 되죠. 화택규가 되는데 이 화택규 사가 변하면은 이렇게 산택손이 되는 거죠. 즉 화택규에 이렇게 규에 감에 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혈이 뭉쳐 있는 거죠. 이렇게. 즉 어혈이 이렇게 뭉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효변을 하게 되면은 산택손이 되면 감이 없어지면서 어혈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로서 마음을 비우니 유부혈, 이제 어혈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태가 이제 이 변한 이 태의 상이 산택손에서 이게 이제 태가 음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강을 타고 있어 위험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이 감의 거대한 둔심이 없어지니까 평정 상태에 이르니까 어혈을 풀고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구는 변한 산택손 이 개를 보면은 이렇게 모든 효가 사위가 제자리고 음이 음자리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합지는 산택손 모든 효가 1, 4, 2, 5, 3, 6 모든 효가 정응입니다. 정응. 그러니까 위와 뜻이 합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그 풍천서축 여기 했는데 불능정실의 부분이 약간 까다롭죠. 까다로운데 이 부분도 찬찬히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풍천서축의 9.3과 6.4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9.3에서는 바퀴살이 빠지는 것과 부처 반목, 처가 신랑이 반목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그 다음에 6.4에 있어서는 혈, 피를 드러내는 것, 적출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